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명계에서는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친명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당원 전원 투표로 이제 이 위기를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당의 중심은 당원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대표직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또는 체포 관련된 행위가 저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로 그런 검찰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안민석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전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자.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 이런 그 상황이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었어요. 예. 단지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이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당황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특단의 어떤 그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즉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사옹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당원들을 동원해 갖고 당원 투표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그 상당히 강성의 친 이재명 당원들이 많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요번에 투표해가지고선 거의 반대표가 170표 이상 나올 거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 관측이었지만은 그러한 예측을 완벽하게 지금 빗나가게 만든 게 이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못 믿겠고 당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돈독히 해야겠다라는 친명계 의원들의 어떤 필사적인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비명계에서는 실제로 드러나게 표출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무기명 투표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향후에도 체포 동의안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이나믹한 그런 모양을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형국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비명계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서 왜 찬성 투표를 했느냐 했을 때 자기는 부결 투표를 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이 친명계 의원들은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목소리, 얼굴을 모두 정정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름과 목소리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는 항상 이제 주류가 있고요. 그 주류의 또 생각이 다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어떤 세력으로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런 식의 이제 꼬리표 붙는 이제 이런 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쨌든 당에 매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약간 반대하는 이제 비명으로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 주장 또한 검찰의 이 수사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러면 좀 물러나서
당과 좀 분리를 해달라. 이 요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당 대표의 이런 것들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이라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명의 주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류는 항상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체포 동의안 과정에서 뭐 압도적 부결을 상당히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가긴 했지만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민심에 이런 동향을 또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생각이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류와 안 그런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는 목소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게 왜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소위 이름을 왜 밝히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겁하다.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민주당 내 친명 쪽에서는 배신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볼 때는 이렇게 뒤에서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뒤통수 쳤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름은 누구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그 구조가 있잖아요. 예. 개딸들 지금 뭐 색출해가지고 뭐 수박 깐다 뭐 해가면서 뭐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이게 민주주의 체제야 아니면 인민 독재 시대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비명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비명계가 아니더라도 당과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하는 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 무효표 기권표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무효표 기권표의 거의 대다수는 민주당 내에서 바로 당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고육지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이제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비명계 의원 중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꿋꿋하게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내고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의원이 있죠. 예,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께 조직적인 어떤 표를 모으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결시키는 어떤 표를 조직적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나타난 표보다는 훨씬 찬성표하고 기권 무효표를 합친 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지금 기권 무효표가 한 19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정호김 의원께서 이제 지적하셨듯이 얼마나 무서우면 비명계가 이렇게 숨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뭐 살생부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뭐 중단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굉장히 양극단의 대립 이게 생기면서 자기 어떤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가 됐고요. 정치권에서 되게 심해졌습니다. 뭐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팬덤 정치에 소위 휘두르면서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문자가 오는 거고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가결시켰을 거다고 하면서 의원들 그 얼굴을 그대로 놓고 이런 무슨 현상 수배 포스터 같은 심지어 무슨 전범 취급하듯 이런 포스터가 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두려워서 뭘 행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가혹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표출하지 않다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출을 하는 거고요. 예.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뭐 압도적 부결을 마치 하기로 해놓고 뒤에서는 뭐 반란군이 반란표를 조직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당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무슨 모반을 꾀한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취급을 하는데요. 물론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요. 그 지지자들의 분노를 수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앞으로 그런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우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지도부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내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도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호겸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그 당내에서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할 때 당론으로 만약에 이것을 뭐 반대를 하자, 찬성을 하자 이렇게 정했을 때 그렇게 당의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당의 뜻대로 가는데요. 당론으로 하자 그럴 때는 꼭 당론으로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도 대체적인 의견이 그럴 때 당론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찬성 내지는 기권 내지는 무효표가 나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자 그러는데 이게 친명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를 2번 죽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했는데 자기 소신에 따라서 또 찬성 내지는 기권 내지는 무효표를 만들게 돼가지고 요번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찬성표 내지는 무효표 내지는 기권표가 나오면은 그 다음은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심지어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김남국 의원이 뭐 뒤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표를 모으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설사 뒤에서 조직을 해서 표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거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를 자기가 당당하게 소신 있게 물론 이제 당당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은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의견을 그 의견대로 표출하는 게 왜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 소리를 하나, 특히 친명계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련의 충성 경쟁 같은 것이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래갖고 아니 내가 뭐 내 이름 딱 공개하고선 나 반대요 찬성이요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또 자기 소신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민주주의 치하에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투표를 할 때 비밀 투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 비공개 비밀 투표라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전부 공개 투표에서 뭐 거의 99.9999%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적절하지도 못하고 전략적이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뭐 반란표라고 얘기를 하고 뭐 sensu를 하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국민들은 반란표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정의표고 용기 있는 용기표고 상식에 입각한 상식표라고들 다들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이제 이재명 없는 민주당, 친명이 주도한 민주당이 아니라 반명계가 주도하는 훨씬 확장성이 있는 민주당과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게 훨씬 더 걱정이죠. 자, 사실 이렇게 여당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이제 칭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당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 도로 칭찬처럼은 들리지만
이게 결국 국민의힘이 한심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것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반사이익만 누리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국민의힘 자체가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항상 보면 그래요.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에 무슨 뭔가 있으면 방탄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이나 대안, 그리고 국정의 어떤 운영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가는 거죠. 지금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계속 상대방의 어떤 위기나 갈등, 이거를 반사이익으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벌써 지금 정권 잡은 지 1년 정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기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내를 정비하고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앞서서도 잠깐 뭐 하태경 의원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제거된다면 지금 현재 중도 부동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역시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이재명 사태와 함께 민주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그 당대표 경선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똑같은 그 비유나 똑같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 내 친명계가 당대표 사퇴 여부를 당원에 의해서 결정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당대표 뽑을 때 결국은 책임 당원들만 지금 그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그러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지금은 막 덜컹거리고 서로 굉장히 철러덩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총선 전에 정비됐을 때 그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특히 목소리가 큰 주류들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